네, 반갑습니다.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오늘은 10장 람다 함수와 리스트 축약 표현이라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람다 함수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람다 함수를 적용한 필터, 맵, 리듀스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람다 함수와 함께 또 하나 파이썬 코드를 보다 보면 리스트의 축약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 리스트 축약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요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자 자료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람다 함수라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람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요, 1회용의 아주 간단한 함수, 얘를 람다 함수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람다 표현식, 영어로는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도 씁니다. 얘는 특별하게 이제 이름이 없는 함수를 지칭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익명 함수, 영어로는 anonymous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 이게 def라는 키워드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고 몸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얘는 몸체가 없고 def가 없고 함수 이름도 없는 그런 아주 간단한 매개 변수와 함수의 기능만을 가지는 그런 함수를 람다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요. 매개 변수는 생략 가능하면서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콜론으로 매개 변수와 표현식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변수 생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한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괄호 열고 람다 매개 변수 표현식 이렇게 한 쌍으로 묶는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조금 기본적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문법은 매우 간결 단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한번 예를 볼게요. 요게 매개 변수로 x와 y 값을 받아 가지고 합을 반환하는 아주 간단한 함수예요. 그러면 얘를 통해 가지고 함수 호출을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인자 1과 2를 이와 같이 넘겨줍니다. 그러면 얘는 하는 일이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쳐보는 겁니다. 람다라고 하는 예약으로 매개 변수 x, y를 주고 걔가 하는 일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람다를 지칭하는 이름을 add라고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add라는 이름에다가 역시 인자를 주는 거죠, 그죠? 앞에서 보았던 add라는 함수랑 비슷해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def라는 키워드도 없고, 그죠? 별도의 이름이 없어요. 단지 이 람다 표현식을 참조하는 add라는 변수만 있을 뿐이죠, 그죠? 자, 이 람다 표현식으로 add를 구할 수 있는데 얘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아예 add를 사용하지 않고, 그죠? 이름이 없는 표현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100을 x에 넣고 이 100을 y에 넣는 이런 방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 575쪽에 있는 add라고 하는 함수인데, 그죠? 익히 알다시피 100과 200의 합을 구해서 결과를 출력하죠, 그죠? 만일에 우리가 300과 400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자로 300과 400을 넘겨주면 이 함수는 인자로 받은 값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함수의 개념입니다. 그죠? 자,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add라고 하는 변수를 만드는데, 이 변수는 람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람다 표현식을 지칭해 줍니다. 이거는 표현식이지만 함수처럼 인자를 가질 수 있고요. 얘가 하는 일은 x와 y의 합을 반환해 주는 일이죠.
자, 이제 100과 200의 합, 그런 다음에 람다 표현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인자 xy 대신에 실제값 100과 200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봤더니 똑같이 함수처럼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역시 300과 400의 합을 구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 코드를 고쳐 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이 기능 대신에 람다라고 해서 이 코드 자체를 여기에 삽입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코드에는 아까처럼 인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과 200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100과 200을 인자로 주고, 그죠? 여기에 있는 100과 200을 인자로 주고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앞서 보셨던 이 def라고 하는 이 함수를 정의하는 이 표현이 이와 같은 람다 표현식에 의해서 굉장히 간략화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조금 이해하기는 내가 어렵죠.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자,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같고, 그죠? 이와 같이 별도의 라인으로 람다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호출문 안에 람다 함수의 기능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인라인 람다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익히셨다면 이와 같이 200과 100의 차를 구하는 이 서브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거를 람다 함수, 람다 표현식으로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필터 함수라는 이 파이썬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 이상의 값을 반환하는, 즉 성인이 됐을 때 참을 반환하는 adult function이라는 함수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def adult function 해서 인자로 매개 변수 n을 받은 다음에 이 n 값이 19 이상일 경우 참값을 반환하도록 코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false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ages라고 하는 리스트에 이와 같은 숫자 값을 집어넣고요. for a in filter라고 하는 이 필터 함수에 첫 번째 인자에는 필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를 넣고요. 두 번째 인자에는 리스트를 넣습니다.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필터 함수가 적용되는 거죠. 이 필터 함수는요, 여기서는 adult function이라고 하는 이 함수죠. 그죠? 그래서 값을 받아가지고 19세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true를 반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a 값을 이와 같이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서 19 이상인 값만을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34, 39, 20, 18, 13, 51의 값을 가진 요 리스트에 대해서 adult function이라고 하는 이 필터 함수가 있고 원소를 가진 리스트가 있고 거기에 filter라고 하는 함수를 통과시키게 되면요, 이와 같이 성년 리스트라고 해서 값이 19 이상의 값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얘가 여기서 한번 사용되고 더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조금 더 이것보다 간략화된 어떤 표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함수를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있는 람다 함수는 인자를 가지고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참을 반환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어떤 함수, 일회용 함수를 만들어 두는 거죠.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행 결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즉 얘가 가진 기능이 앞서 보셨던 얘가 가진 기능을 그대로 대체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함수 호출이 필요 없고 이 안에서 바로 수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이전 페이지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습니까? 이전 코드 10-4보다 보다 표현이 간결해졌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은 값이 있을 경우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필터 함수가 필터링을 해서 이와 같은 필터된 값을 리턴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34는 19보다 크니까 얘는 참, 얘도 참, 그리고 얘도 참, 얘는 거짓이 되겠죠. 얘도 거짓이 되고 얘도 참이죠. 그래서 이 필터 함수에 의해서 참값을 가지는 34, 39, 20, 54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하나의 원소를 여기에 넣을 수 있는데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이 객체를 특별하게 반복 가능 객체라 하고요. 그 반복 가능 객체는 필터 함수에 의해 가지고 반복자 객체라는 그 값을 반환해 줍니다.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n이 0보다 작을 때 참을 반환합니다. 즉 n이 음수이면 true를 반환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nList라고 하는 리스트에 음수와 양수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필터라고 하는 함수에 마이너스 펑션이라고 하는 이 필터링 기능을 하는 함수 이름을 넣고 여기에는 값들이 저장된 리스트를 넣어주는 거죠. 이게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하나하나 꺼내서 포문에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객체를요 반복 가능 객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반복 가능 객체를 포문에 넣어서 생성된 이 n 값을 리스트에 추가하게 되면요, 이 마이너스 리스트에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음수 값이 들어있는 그 목록을 반환하게 되죠. 자, 똑같은 기능을 아까 했던 이런 람다 함수를 가지고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리스트라는 함수입니다. 리스트 함수는요, 이 반복 가능 객체가 반환하는 이 반복자라고 하는 형태를요, 리스트 함수가 리스트형으로 변환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코드와 비슷한 마이너스 펑션이라고 하는 코드가 있고, 그죠? 여기에는 반복 가능 객체인 리스트 객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포문에서 필터 함수를 통과시킨 다음에 어펜드에 넣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보면요, 이와 같이 음수값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 중에 음수값인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36만 마이너스 리스트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람다 함수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람다 함수는요, 앞서 보셨던 마이너스 펑션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람다 표현식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만들었죠. 그죠? 자, 이제 이 필터 함수를 실행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실행 결과는 이와 같이 동일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얘를 조금 더 간략화할 수는 없을까요? 얘가 반환하는 게 모든 객체를 하나하나 꺼내서 반복 가능한 형태로 반환해 줍니다. 그거를 반복자 객체라고 하는데요, 얘가 반환하는 이 반복자 객체를 리스트로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마이너스 리스트라고 하는 이 자체가 리스트형이 되고요, 걔를 참조하는 마이너스 리스트를 출력해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소 길고 장황한 코드가 이와 같이 매우 간결한 형태의 코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요, 이런 표현식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위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람다 함수를 응용해 가지고요, 정수 요소 중에서 짝수값 항목만을 추출한다든지 혹은 홀수값 항목만을 추출한다든지 그 기능을 필터라는 함수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필터 함수가 반환하는 객체를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리스트로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람다 함수가 뭔지 다뤄봤고요. 람다 함수와 필터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람다 함수에 있는 내용을 필터링하는 방법, 그리고 그 필터된 내용을 리스트로 감싸서 리스트 객체로 만드는 그런 다양한 방법, 그리고 파이썬의 고급 기능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